안녕하세요. 황쌤 일본어 한자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인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다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이 어떠셨나요? 네, 일본에서도 우리 수능과 같은 시험으로 1990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일본 대학 시험에 앞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공통시험이 있습니다. 이름은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센터 시행이라고 합니다. 매년 1월에 실시가 되고 이 센터라는 말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서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시험 전에 합격을 기원하는 뜻으로 붙으라고 엿이나 떡이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조금 더 변해서 잘 풀라고 잘 찍으라고 잘 보라고 포크나 휴지나 거울이나 그렇게 선물을 하던데요.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말에 고토다마라고 해서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가 4라는 숫자가 용 아니면 시 이렇게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라고 읽었을 때는 이 시가 죽을 사자랑 발음이 똑같아서 정말로 시라고 발음을 하면 실제로 죽음에 이른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라고 발음하지 않고 용을 쓴다든지 또는 9라는 숫자 같은 경우도 쿠나 큐라고 발음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쿠라고 발음을 했을 때는 우리가 괴롭다, 구루시라든지 그런 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괴로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시합 전이나 또는 시험 전에 카츠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데요. 돈카츠라든지 가츠동, 가츠카레, 가츠나베 해서 이런 음식을 먹는데 이 카츠가 이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양국에서 어떤 음식을 주든지 간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둘 다 열심히 한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리음에 대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소리음은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간단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설립자가 있고요. 자, 머리부터 다리를 두 개 세워서 땅에 서 있는 모양입니다. 자, 밑에는 해일 또는 날일, 그 다음에는 가로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가로왈로 보시면 자, 서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해서 소리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연상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음은 일본어로는 음으로 읽었을 때는 옹, 자, 뜻으로 읽었을 때는 오토라고 표현합니다. 자, 옹으로 발음했을 때는 음악이라든지 음치 이렇게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음악은 옹가쿠라고 표현을 하고 음치는 온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음치라고 하면은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꼭 노래뿐만 아니라 그 부문에 조금 둔감한 사람들, 방향치라든지 기계치 또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운동이 조금 신경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운도 온치, 파소콩 온치, 방향치, 호흡구 온치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라고 할 때는 오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리가 나다라고 할 때는 나다라는 동사는 데르라는 동사를 쓰는데 소리가 나다라고 할 때는 데르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오토가 스루라는 동사를 써서 나타냅니다. 근데 요즘에 일본에서는 1년에 한 번 12월에 그 해의 신어 또는 그 해의 유행어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 30개의 후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인기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 이카 게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리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우리가 캡슐에 들어있는 인형 뽑기 그런 기계를 그 소리를 넣어서 돌렸을 때 나는 소리가 가짜가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 기계라든가 그런 가게를 가짜가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따서 우리가 이 가짜가짜 인형은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을 넣어서 그 나오는 게 내 거가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쿠마모토에 갔을 때 그 쿠마모토 그 캐릭터인
쿠마몽이 갖고 싶어서 쿠마몽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넣어서 그 가짜가짜에서 인형 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300엔짜리였는데 300엔을 한 6번, 7번 넣었을 때 쿠마몽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부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말로는 예전에 금수저, 흑수저처럼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야가짜, 오야가짜라고 해서 이 오야가짜에 성공을 했다, 아탔다, 오야가짜에 실패를 했다, 오야가짜니 하즈랬다 라는 표현을 써서 오야가짜노 아타리 하면은 금수저, 오야가짜노 하즈레 그러면은 흑수저,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또 좀 변해서 그러면은 부모들이 쓰이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은 이라고 해서 고가짜 한다든지, 회사에서는 어떤 상사복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시가짜 니 하즈랬다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부하복이 없다 또는 부하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부가가짜 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개 중에서 10개가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12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음을 가지고 조금 확장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6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소리음 앞에 자, 날일이 붙었습니다. 또는 뭐 해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해가 졌어요. 자, 해가 지고 소리만 들려요. 자, 해가 졌고 소리만 들리는데, 자, 해가 졌으니까 어둡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두울 암이라고 합니다. 어두울 암. 자, 어두울 암자는 음으로는 앙 하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외워두면은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발음이 나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암을 기억을 하시면은 암이라는 건 일본어로도 앙이라고 발음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다, 암기스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뭐 이렇게 계좌의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다 할 때 그 비밀번호가 일본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요, 암증번호라고 해서 안쇼방고라고 합니다. 안쇼방고. 그래서 그게 우리랑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둡다라는 형용사로 쓰이는데요. 어둡다는 쿠라이라고 합니다. 쿠라이. 어둡다는 쿠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소리음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자, 소리음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서, 자, 소리를 마음으로 새긴다. 자, 소리를 마음으로 새기는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소리를 마음으로 새기는 뜻이다 라고 해서 뜻의라고 합니다. 뜻의. 자, 뜻의는 우리가 뭐 의미라고 할 때, 자,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자, 의미라고 하면은 발음을 이미라고 합니다. 이미. 자,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가 와카리마센 이라고 쓰면 됩니다. 또 어떤 의미입니까? 도유 의미 데스까?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뜻의 자는 이 하고 발음을 합니다. 이.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 소리음자 앞에 이제는 사람인면이 붙었습니다. 사람인. 자, 사람이 뜻,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생각해도 너무 큰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 억을 나타내는 억이 되겠습니다. 억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도 굉장히 큰 숫자다 해서 억입니다. 자, 억은 옥구라고 하네요. 옥구.
자, 우리가 1억이라고 하면 이치옥구라고 합니다. 이치옥구. 그래서 억은 옥구하고 발음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생각억입니다. 자, 생각이기 때문에 앞에 부수가 생각하는 마음이 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건데, 자, 마음 신변에 뜨디가 왔습니다. 자, 마음으로 뜻을 생각을 한다. 생각억입니다. 자, 저 생각억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냐면 기억, 기억이라는 단자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기억은 키옥구라고 합니다. 키옥구. 자, 뭐 기억력이 좋다, 뭐 기억력이 없다, 뭐 기억에 남아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키옥구 또는 기억력이 다음에 키옥구력구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억은 자, 마음신변에 뜻의가 온다. 또는 사람인변에 뜻의가 오는 거는 사람이 생각해도 큰 숫자다 해서 억억이 되고요. 마음신변에 뜻의가 왔으면 생각하다는 뜻으로 생각억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자, 소리음 부분에 열십자가 왔습니다. 이 열십자는 10개의 뜻도 있지만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모여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장 또는 글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문장장 또는 글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자는 정말 우리가 문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 외웁니다. 제1장 할 때 쓰이고요. 문장이라는 표현에서 쓰이는데, 자, 문장은 자, 분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분쇼가 문장이란 뜻입니다. 분쇼. 자, 그리고는 이번에는 막을장은 자, 왼쪽에 언덕부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좀 전에 했던 문장장, 글장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글자가 자, 왼쪽에 오면은 언덕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자, 이 글자가 오른쪽에 오면은 고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네, 왼쪽에 언덕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자, 이 언덕에 자, 문장 글을 붙였어요. 자, 언덕에 갔더니 문장 글이 붙어 있어서 자,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막을장이라는 뜻입니다. 막을장. 그래서 막을장은 지장이 있다, 고장이 나다, 장애를 가졌다 할 때 그때 쓰면 됩니다. 자, 이 장자는 쇼 하고 발음이 나고요. 자, 그래서 고장이 났다, 고쇼, 지장이 있다, 시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장자가 장애를 가졌다, 쇼가이 또는 장애자, 쇼가이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만지다라든지 아니면 거슬리다라든지 그렇게도 쓰는데요. 자, 훈독으로 읽을 때는 사와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귀에 거슬리다, 자, 우리가 거슬리다 사와루라는 동사가 마스형이 되면 사와리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사와리, 자, 귀라고 하면 미미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귀에 거슬리다 하면은 자, 미미와 사와리가 붙어서 연탁 현상이 생겨서 미미자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미자와리. 자, 그래서요, 뭐 소리 음자는 아까 오또라고 했는데 차 소리가 거슬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차 소리는 쿠르마노 오또라고 쓰면 되네요. 자, 쿠르마노 오또가 미미자와리 대 자, 잠을 잘 수가 없다, 내물의 나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리 음자 또는 막을 장자가 들어가서 여기서는 거슬리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리음으로 이렇게 6가지 글자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봤는데요. 자, 소리음자는 설림 밑에 가로알이 붙어서 서서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앞에 해일, 날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주위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둘암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뜻의는 소리를 마음에 새겨서 뜻을 새긴다 라고 해서 뜻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뜻의를 가지고 가서 앞에 사람인이 붙었습니다. 자, 사람이 생각만 해도 굉장히 큰 숫자여서 억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마음심이 왔는데, 자, 이 마음심은 자, 마음으로 뜻을 생각하다 해서 생각억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이라든지 고를 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 음자 밑에 열십이 붙어서 열십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십은 소리가 많이 모여서 글이 되었고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장 글장으로 해서 문장이란 단어일 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언덕부가 붙어서 언덕부 뒤에 그 다음에 문장장 글장을 붙였는데 우리가 언덕에 올라갔더니 글을 그 다음에 문장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막을장이 거슬리다 라는 표현으로 써서 귀에 거슬리다 미미자와리 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